박근혜를 바라보고. 무릎 꿇고. 네, 무릎 꿇고. 요 관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실마리들이 지금 마구 쏟아지고 있죠. 이분이 이렇게 되었고. 저건 한겨레 사진이에요. 네, 요거는 한겨레 사진, 요건 시사인 사진. 그걸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인데, 제가 오랫동안 고생한 것도, 요 가족,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각종, 히스토리는, 이게 주진우 기자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본인의 속내는 책을 팔러 나온 거고. 아니, 저는, 책 때문에 나온 건데, 최순실 얘기는 금시초문이에요. 악마 기자, 정의 기자 책이 나왔다고 하고. 책 나왔어요. 네. 내가 첫 번째 궁금한 거. 최순실 곁에 무속인이 있는가? 얘기하고 가라고? 또다시 법정에 쓰고 싶은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최순실 곁에서 봐준다는 무속인을 2명 만났었고요. 정윤회 씨를 봐주는 무속인도 있었고요. 최순실 씨의 따님을 봐주는 점쟁이도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이렇게 담당이 있는 거예요, 지금? 최태민 씨가 교주였습니다. 이미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교주의 딸인데 딸 중에 최순실 씨가 그 교주의 현몽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꿈을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하죠. 남의 꿈을 꾸고 현몽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후계자가 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옆에 같이 있다고? 그럼 굳이 무속인이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데. 크로스 체크? 최태민 씨가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의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의지한 게, 그러니까 친구로, 그냥 가까운 동료로 이렇게 의지한 것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 사람한테 듣기로, 이런 무속적인 관점에서도 저는. 그냥 의견인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들었어요. 점을 봤다, 구슬했다, 이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영상도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기서 구세 주체가 최순실 씨. 그러니까 작두를 최순실 씨가 타진 않았어요. 타지 않았는데. 근데 구슬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제사를 지내는데 박 대통령이 대통령 전에 여러 번 간 거는 뭐 여러 자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더라. 네, 나쁜 사람들이네. 진짜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 호통을 쳐야죠. 응? 그냥 소설이나 그리고 역사책에서 보면 고대 왕들과 그 왕들 옆을 지키는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고 다른 그리스 로마 신화. 고대에서도 그런 참 멀리 간다. 진짜 어렵다.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잘 생각해, 이거. 근데 일부러 이거 띄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신히 벗어났어, 우리 이거. 잘 생각해. 저 캐리커처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나 표정 봐봐, 씨발, 이거 뭘. 거기까지는 뭐 큰 위험은 없는 것 같고. 지금도 하나? 여기서부터 위험해. 지금도 하나? 그거를? 저는 그럼 그때도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얘기가 있는데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서 일단 조사한 걸로만 보면 정윤회 씨가 이세민이라는 무속인하고 같이 이세민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무속인인데 그 사람의 평창동 그 점집에는 정윤회 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왔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점집을 차려줬었어요. 그래서 이세민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관계에서도 비단 새누리당 주변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가서 볼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속됩니다.
갑자기 구속되는데 그거는 뭐 업체 수주와 관련돼서 거액을 받은 돈으로 이렇게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되게 석연치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이건 또 들은 얘기인데 점쟁이한테 들은 얘기를 어떻게 증명할 거야 나중에. 어떻게 하죠? 최순실 씨와 따님도 성형수술을 했는데 그것도 날짜와 그 성형수술을 한 것도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했다고 저는 아니, 실제 들었습니다. 모속인 중에 그 숫자를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맨날 그 최순실 씨네 건물 밑에 있는 쌀국수 집에서 맨날 쌀국수 먹고 3층 집에서 맨날 마사지 받고, 따님이 독일에 가면 독일에 가고 덴마크에 갔다고 해서 어디에 가고 뭐 계속 쫓아다녔는데 몇 년 동안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면 이런 무속인과의 관계가 직간접으로 유지된다라고 말할 수 없죠. 없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절대 없어. 나 없다고 했다. 우리 지금까지 아무 쓸데없는 얘기 한 거네. 나도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최순실, 정윤회 파워 서열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파워 서열이요. 박관천 그 경정은 순위가 최순실, 정윤회, 박근혜 이런 식으로 검찰에 가서 말을 했어요. 검찰에. 네, 검찰에 가면서 얘기했는데 네. 그 말이 뭐 허황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얘기 나오기 전에 1번이 최순실이고 2번이 정윤회고 3번이 정유연, 그러니까 최순실 딸이고 그 다음에 박근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특혜를 많이 받으니까. 특혜라고 할 수도 없이 정권이 바뀌고 2인자가 누구냐 그거에 대한 관심이 누구나 많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초반에. 특별히 줄을 서야 되는 기업체가 그랬었는데 삼성이 최순실을 잡겠다, 최순실 정윤회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지금 1년에 벌어지고 있는 말 사주고 그런 것도 다 그때 나온 건가? 그런 뭐 로드맵이 아예 만들어져 있었죠. 그리고 이게 대기업에서 지금 그 정경련에서 몰아주고 그런 거에도 삼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솔선수범해서 돈을 내게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삼성이 정윤의 딸을 위한 그 계획은 굉장했어요. 그때는 한화가 회장사였고 삼성이 지금은 그 승마협회를 맡고 있는데 한화의 다른 일을 봐주고 승마단을 꾸려서, 그리고 승마협회를 맡아서 승마단을 꾸려서 정유연을 만들어주겠다고 이렇게 로드맵을 만드는 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최순실 씨 딸이 개인적인 경사가 있어서 외국에 잠깐 나가서 머무는 바람에 승마단을 정식으로 만들지는 못했는데 그 공식 출범하지 않았지만 모든 게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서열 3이다. 네. 내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 생각을 잘해, 볼 때는. 그러니까 정유연? 네. 개명정에는 정유라였는데. 정유연이었는데 개명해서 정유라가 됩니다. 그렇죠. 네. 거꾸로구나. 그 집은 이름을 많이 바꾸죠. 최태민 씨는 7번밖에 없고요. 정유라를 잡으면 박근혜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있었다는 거죠. 네, 삼성이 그 정유연을 잡기 위한 그 프로젝트는 눈물겨웠고요. 그게 그 영향을 발휘합니다. 이대 최근에 시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또 정유연, 정유라와 관련된 거다. 지금 이대생들이 막 오랫동안 시위하고 있는 거. 네, 그게 뭐 라이프 대학이니 뭐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그 과정 들으면 학위를 주고, 이게 약간의 특혜성인 거죠. 정유라한테 온갖 이대가 제공할 수 있는 특혜를 다 주고 대신 이대는 그걸로 다른 이익을 취하는 이런 식의 공생관계가 있었다는 거고. 정유연은 그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대 들어간 유일한 승마특기생입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를 다니지 않으면 휴학이 불가능해요. 근데 1학년 1학기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교수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학칙을 바꿔서 학교에 안 다녀도 학점을 줄 수 있게 만들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2학년을 거의 마쳤죠? 네. 2학년을 마쳤는데, 교실에서 본 학생들은 없지요. 기억하는 사람은 없고. 의료학과에서 학점을 취득하잖아요. 이대에서 학칙을 바꾸면, 그대로만 하면 정유연은, 그러니까 정유라는 하루도 학교에 안 가고 졸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컸고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정윤회 씨하고 최순실 씨가 이혼한 것은 진짜? 정윤회 씨가 최태민의 보좌관, 그러니까 비서 형식으로 이렇게 처음에 입문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분은 무관 그러니까 보디가드의 그 임무를 띠고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에 최태민 씨가 죽고 나서 그 이듬해 결혼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딸이 태어나고, 그러면서 그 최순실 씨를 보호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두 분 사이는 좋지 않았어요. 그 딸의 워딩에 의하면 후라이팬과 식칼을 들고 싸울 정도로 사이가 나빴어요. 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딸 말이 맞겠지 뭐.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사이는 나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한. 그 나이에 네. 왜 굳이 이혼을 했을까? 그러니까 따로 살아도 되는데, 그냥 사실. 이혼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혼을 합니다. 거의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녀 관계가 그냥 종말을 맞이했다? 자연스럽게? 저는 잘 몰라요. 우린 아무도 몰라, 아무것도. 그래서 사이는 나빴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으리라고 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혼합니다. 갑자기 이혼하고, 이혼 즈음에 재산을 밝혀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죠. 전 엑스와이프의 재산을 밝혀달라고. 네. 평생 같이 살았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씩 둘씩 불거졌는데, 사이는 정말 지금은 나쁜 것 같고요. 그리고는 아까 말했던 정윤회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조금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고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권력에서 멀어지는 거구나, 이제. 네, 아까 말했던 그 점쟁이도 갑자기 구속이 되고, 그런 여러 요소가 있고, 제가 듣기로는 따님이 그 독일에 있는데, 독일하고는 정윤회 씨하고 인연이 깊어요. 그 얀슨이라고 회사를 독일에서 하기도 했고, 그리고 독일과 왔다 갔다 하는 무역업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윤회 씨도 딸하고 지금 그 내왕이 없고, 그 딸도 정윤회 씨를 굉장히 좀 미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혼을 한 거는 맞고 지금 관계가 없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훈련장이라는 데가 저기 민스터라고 저기 북쪽에 위쪽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북쪽은 날씨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있지도 않는데 굳이 그쪽으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정윤회 씨가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었고, 이건 전적으로 삼성이 만든 구도와 기획안에 이루어진 건데, 지금 최순실 씨하고 지금 정유라가 움직이는 동선 안에 정윤회 씨는 없습니다. 몇 달 전부터, 한 6개월 전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서열 2위도 아닌 거네, 이제는. 지금은 좀 밀려났다고 보죠. 그런데 청담동에 저기 뒷골목에서, 중식당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 정윤회 씨는. 자, 여기까지 하고 책 광고 10초만 해, 그러면. 책 광고 나는 잘 못하는데. 아니, 함세웅 신부님하고. 네. 대담을 해가지고 책을 냈대요. 네, 함세웅 신부님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산 증인이신데, 박정희 대통령 때 감옥에 가셨어요. 감옥에 가고, 그때 중정에 맨날 끌려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때 신부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하고 똑같아요. 정도만 약간 차이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나 독재에 앞장섰던, 군부에 앞장섰던 그런 앞잡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민중이, 그리고 이런
의인들이 있어서 우리 역사가 도도히 진보한다는 내용을 책에 담았다고? 담으려고 해. 책 표지를 한번 보여줘야죠. 네, 342페이지 최순실은 정윤회와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자, 이 책이 나왔고요. 이 책이 잘 팔린 꼴을 과연 계속 볼 수 있을지 여기서 연락이 안 할 텐데 난 다시 이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연락 오면 난 몰랐다고 계속. 우리 모르는 사이로 해 그럼. 그러니까 처음 만났다고 그날. 네. 저는 사실 오늘 최순실 얘기하는지도 몰랐고요. 정윤회 그런 사람들 저는 책 때문에 왔어요 정말로. 딴 사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너는 왜 나왔어? 방청객으로 나왔습니다. 얘는 갈 데도 없어요. 알면서 그래. 뭐 원래 오늘 낮에 주진우가 새로 거론한 것 중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 이 대통령 원래 주치였잖아요. 근데 대통령 주치인데 해외 순방 때 주치가 안 가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순방 갈 때 따라가라고 주치가 있는데 왜 순방 가는데 주치가 따라 안 갔지?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때는 아직 서울대 병원장이 되기 전이고. 서창석 씨가 주치인인 이 기간 동안 정유라 씨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기간하고 겹치고 학교를 못 나가는 기간하고 겹치는데 이 기간이 묘하게 겹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백남기 어르신 병사 사망 진단서를 공개했었거든요. 그리고 의무 기록을 계속 보면서 서울대병원에 여러 차례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교수들도 의사들도 계속 쫓아다녔는데 그분들이 계속 얘기를 안 했어요. 공식적인 얘기는 더 안 했고 서창석한테도 몇 번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안 했는데 제가 페북에 신기하네요. 시간이 겹치네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직접은 안 했고 여기서? 네, 병원에서 전화 와가지고 반가웠지. 저는 백남기 어르신 얘기 물어보려고 반가웠는데 내려달라고 그래서 서창석 병원장께서 해외에 나간 기록을 조금 주시면 제가 내리겠다. 그걸 보고 당신 말들이 맞다면 제가 보기로는 병원장께서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필한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출입국 기록을 주시면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싫다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말도 안 되고 일부러 이렇게 몰아가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싫어요 그랬죠. 그렇게 보냈더니 그거 참 잘해요. 우리가 싫어요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싫어요라고요? 무례하군요. 이렇게 온 거예요. 뭐 무례는 하지 네가 원래. 잠깐만요. 워딩을 다시 보겠습니다. 싫어요라 점점점 무책임하네요. 무책임하네. 무례라면 제가 인정하려고 했는데 무책임하다고 해서 제가 열이 갑자기 받아가지고 아니 서울대병원에서 무책임.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아니 서울대병원에서 무책임이란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했더니 이분이 주진우 기자가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니 칭찬 아니야 그거? 네가 마음에 꼬인 거 아니야? 마음이 꼬여가지고 제가 여여대 출석이 불량한 것이 이래서 그렇겠구나 하는 정도 추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서울대 병원장 당시 주치의하고 연결하는 건 너무 오버 아니냐 이거 너무 점프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뭐 근거가 있어? 뭐 들은 게 있어? 네, 그럼요. 들은 게 있구나. 네. 서창석 선생이 교수가 주치의가 될 때부터 조금 그때는 말이 많았죠. 네, 그건 말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는 주치의를 그만둘 때 말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행된 얘기에 대해서도 말이 더 많습니다. 아니 이보라 선생이라고 이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단식했을 때 네. 그분을 이제 돌봤던 전문의십니다. 네. 출연도 하셨었어요. 네. 그렇죠. 그분이 인더즈 협회 소속 예 의사.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남긴 게 있는데 이 서창석 원장 관련한 프로필을 보니까 불임, 시험관 악의, 가임력 보전 이게 이제 전문 분야라는 거죠. 네.
불임, 야, 시험과 낭비. 야, 야, 예. 야, 그건 안 돼. 편집, 이건 안 돼. 아니, 왜 이게 편집거리야?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끊고 살았어? 니네 둘이 가 그럼 이제. 아니, 인간 변질됐어. 지상파 라디오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썩었어요. 예. 자, 그다음 뭐야? 그다음 2013년 여름이었습니까? 그때 대통령께서 거제도에 첫 휴가를 가셨죠. 그리고 바닷가를 걸으면서 글씨를 쓰셨죠. 그 사진은 기억하시죠? 예. 저도의 추억. 예. 그때 그 시기에 최순실 씨도 거제도에 있었습니다. 같이.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제도에 있는 드 비치라는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열심히 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횟집에서 회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거제에 대명 콘도가 있는데 거기에 스위트룸이 굉장히 좋은 방이 있는데 거기를 예약하셨어요. 거기서 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계실 때 거제도에 우리 최순실 각하도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다. 거제도는 김기춘 씨가 오랫동안 지역구로 있었던 곳이었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올라와서 최순실 각하도 올라와서 며칠 있다가 김기춘 씨가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거기서 만났구나 그러면. 만났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최순실 씨 뒤를 봐주고 내려가자마자 그 의전을 한 게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것도 소송에서 얘기할게요. 제가. 근데 최근에 전화를 많이 받는다면서 이 주변 사람들한테. 지난번 파파이스에 나와서 제가 유진 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왕과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때 말이 나오자마자 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뭐 조심해라는 얘기도 있고, 네. 한 번은 저기 20살짜리 여자가 직접 죽이겠다고 얘기했다는 연락도 받았는데 매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로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온 것 중에 안 나온 덩어리가 뭐야? 안 나온 덩어리. 유연히 정유라를 위해서 아예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창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림픽 관련, 아시안 게임 올림픽 관련, 그 아시안 게임 올림픽 관련 그 얘기에 거의 이권 사업의 태반은 이 최순실과 이쪽 집안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동계올림픽에 승마도 있어요? 예리한데. 횡성하고 평창에 땅을 많이 이분 그렇지, 주위 가지고 사람들이 있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 차명으로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 관련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뭘 만든다든가 콘텐츠 만든다든가 다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문화 융성 나왔지 않습니까? 융성 창조 경제 창조 문화 융성 이 부분에서는 다 최순실 주변 사람들이 다 개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돈과 인사, 그리고 뭐, 연설문을 고쳐준다, 이런 종류의 것 말고 전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종류의 사건도 있나, 지금? 건설 쪽입니다. 건설. 개발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발 사업. 최태민 씨가 처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때는 제가 취재하기로는 불광동에서 천막집 같은 데에서 살았는데 전기불을 못 켰다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전기불을 못 켠 이유가 전기가 안 들어와서가 아니라 전기세를 못 내서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지금 뭐 수천억 대라고 뭐 얘기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조가 지금 되고요. 그리고 2년 전, 3년 전부터입니다. 주변에 자기 부동산 매물을 다 내놨어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팔아달라고. 2년 전부터 모든 걸 옮기려고 했고, 독일로. 네, 옮기려고. 저는 독일과 스위스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 거점으로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 속도가 빨라졌고 지금은 순득 씨하고 유진 씨, 장시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순득 씨도 아마 이름을 바꿨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뒷정리를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정윤회 씨가 떨궈져 나간 건 맞고, 올해부터 조금 밀려난 건 맞습니다. 맞는데 또 역할이 있습니다. 또 고용택 씨의 역할은 뭐예요? 고용택 씨의. 고용태 씨요? 왜냐면 이 사람이 연설문을 고쳐준다고 해가지고 발칵 뒤집힌. 태블릿 PC도 예. 저기에서 나왔다고 보이죠? 고용택 씨와 최준실 씨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최순실 씨보다는 저기는 유진 씨하고 가까운 관계예요. 고영태 씨가 그쪽에서 유명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 두 분이 친한데 유진 씨가 최순실 씨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이고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이고 두 재단을 만들 때 모든 서류가 저 분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기 유진 씨하고 관계로 고영태 씨의 관계로 그 최순실 씨하고 가까웠고요. 조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말을 하거나 역할을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유진 씨하고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근데 유진 씨는 가까운 남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최순실 씨하고 그래서 가까워서 처음에 일을 했는데 저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 최순실 씨를 아는 사람은 본 사람은 최순실 씨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본 바로 그리고 제가 친구들하고 주변 사람한테 본 바로는 강남에 돈 있는 좀 아나무인인 일자 무식인 아줌마예요. 일자 무식인 아줌마예요. 그런 증거는 더 많이 될 수 있는데 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논하거나 뭘 만들거나 이렇게 기획하거나 집행하거나 특별히 연설문이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알았는데 차은택 씨로 권력이 넘어간 게 차은택 씨가 어쨌든 나름 능력을 보여주니까 네. 이쪽으로 많이 권력이 넘어갔고 그래서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 저분한테 좀 의지했죠. 그래서 의지했는데 박 대통령하고 잘 알았어요. 근데 박 대통령이 차은택 씨가 오면 얼굴 낯빛이 변했대요. 이게 고위공무원의 얘기인데 낯빛이 변하고 차은택 얘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차은택이 오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무원들이 줄을 서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빠꾸 맞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집행이 안 되는데 차은택하고 같이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은택만 찾는 거죠, 공무원들이. 그래서 모든 공사를 너무 공사를 차은택한테 줘서 나중에는 문체부 고위 관료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통정리를 해야 될 그럴 지경까지 왔어요. 고영태 씨하고 최준실 씨하고 관계가 좀 멀어진 특별한 계기는 저분의 역할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요한 역할에서 받았다가 계속 밀려나는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엔 삐졌어요. 그래서 약간 틀어지고 그래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데 태블릿 PC도 그래서 나왔어요. 오늘 새로 들고 온 게 없잖아. 근데 다 새로운 거야. 서울대 병원장 얘기를 새로운 걸로 합시다. 새로운 걸로 치고 오늘 아니, 여기까지 하고 휴가 간 것도 새롭잖아요. 지금은 휴가 같이 갔다는 건 뉴스가 안 돼. 요새는 최순실이 또 제3의 남자 정도 끌어와야 이 정도 되는데 제3의 남자 또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